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시장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주식 내비게이터 신강섭 전문가와 2부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잘 쉬셨나요? 쉬는 시간 동안? 네네. 물도 한 잔 먹고 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해야 되겠네요. 네. 네. 여러분들 1부에서도 잘 보셨죠? 정말 열정적으로 시장을 분석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시고요. 오늘 또 종목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1부에 이어서 못다한 이슈들 마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요즘에 수주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조선주들도 계속 꿈틀대고 있어요. 네네네. 네, 조선주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조선주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게 보이고요. 네. 네, 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제 그 조선주가 네. 조선주 대장이지만 현대미포조선이에요. 네. 예, 현대미포조선 좀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제 뭐 LNG선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큰 배에 대한 수주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고 아니면 수주가 나와도 이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면서 조선주들이 계속 못 가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좀 보니까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크선을 만드는 회사 중에는 이제 가장 큰 회사죠. 현대중공업 계열 회사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런 어떤 물동량들이 이제 늘어날 게 예상되다 보니까 이제 이 벌크선을 만드는 현대미포조선이 수주를 받고 나서도 뭐 저가 수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수익성이나 이런 게 괜찮다라는 어떤 시장의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조선주 중에는 이 회사가 가장 탑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철강주나 뭐 그런 어떤 그런 여러 경기가 좋아지면 오를 만한 주식들 중에도 항상 조선주는 빠지지 않고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강국이다 보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좀 현대미포조선은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 조선주들이 또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추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 오를 수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가격도 뭐 비싸지 않고 5만 원, 6만 원대에 있다 보니까 현대미포조선은 조금 매수를 해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조선해양 한번 보시면 네. 한국조선해양도 한번 보여드리면 한국조선해양은 아직 고점을 못 넘었어요.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고점을 넘고 가고 있는데 이 한국조선해양은 이슈가 있어요. 이게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회사하고 이게 그 합병이 예정돼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이랑 한국조선해양이랑 합병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통과가 됐는데 이게 다른 6개 국가에서 전부 동의를 해야 되고요. 이게 유럽에서 지금 이렇게 멈춰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합병을 통과시켜 주는 게 지금 이미 나왔어야 됐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으면서 좀 그런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한국조선해양이랑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둘 다 지금 좀 잘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예전 같으면은 이 한국조선해양이 이게 5만 원, 뭐 4만 원, 5만 원 뭐 이 정도 권역에 있다가 거의 망할 뻔했어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회사랑 합병을 해갖고 조금 끌고 가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예전에 여기에 있던 주식이 지금 여기에 와 있죠. 예, 이게 지금 이때 당시에 이 삼성중공업이 조선 호황이었을 때 이때 이 주식이 6,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하면은 시장에서 아무도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았겠지만 이게 이 업종 자체가 좀 이런 어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할인이 되면서 여기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는데 앞으로 상황들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일단은 조선주를 보더라도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에서 제일 강한 종목만 보자. 일단 네. 현대미포조선 좀 유심히 보시면서 요거 보시면서 조금 약간 조선주에 대한 어떤 상황들의 대응을 요 종목 위주로 조금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시장에서 강한 종목만 보자. 조선주들 중에서도 대장주인 현대미포조선을 주목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쿠팡이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미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 네. 또 마켓컬리도 미증시 상장한다는 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세 보였거든요. 네. 네, 보시면 와 KC피드가 오늘 상한가 진입하고 네. 우양 ECS 뭐 4%대 오름세 보이고 하는데요. 네네네. 마켓컬리 관련주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접근을? 일단은 이 중에서 조금 약간 선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KC피드나 아니면 흥국 F&B 뭐 이런 종목들은 네. 실제적으로 꼭 마켓 컬리가 아니어도 계속적으로 그런 식료품을 납품하는 이런 어떤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커머스 시장이 좀 커진다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식료품을 납품하고 이런 부분에 회사의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니까 올라가는 것 같고요. 저는 DSC 인베스트먼트나 저런 어떤 창투사 회사들도 지금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을 좀 옥석을 조금 가릴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네. 흥국 F&B 한번 볼게요. 흥국 F&B가 지금 흥국 F&B 흐름이 조금 괜찮은데 조금 약간 지금 현재는 조금 위에서 전날의 상한가로 인해서 조금 위에서 이제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터졌어요. 좀 이제 터져서 좀 기술적으로 조금 접근하기가 조금 약간 애매한 자리이긴 한데요. KC피드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신선하게 올라가서 조금 올라가서 오늘 거의 이제 그 점상한가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조금 센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걸 추격해서 보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는 시간을 조금 기다려 보면서 이커머스 시장이 앞으로 티몬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아니면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리고 또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 이베이 코리아 매각 이슈도 있어요. 이베이 코리아 옥션이랑 G마켓을 매각을 하는데 그게 좀 약간 지금 흥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신세계하고 네이버하고 지분을 스왑하면서 이제 신세계는 그걸 인수할 필요가 없어졌고 약간 흥행이 조금 떨어지면서 그걸 어디서 가져갈 거냐, 뭐 롯데에서 가져갈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코로나가 지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 좀 핫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이커머스에 좀 납품하는 이런 업체들은 조금 그쪽 시장이 좀 커지면서 사람들의 습관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을 것이다. 뭐 장을 볼 때 예전에 마트를 갔던 그런 사람들이 이커머스로 이제 많이 옮겨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이마트로 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습관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약간 시장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켓컬리가 거기에 한 번 더 약간 슈팅을 한번 걸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조금 장기적으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켓컬리 관련주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쿠팡 상장으로 마켓컬리 같은 이커머스 시장이 재조명되는 건 알겠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네네네. 마켓컬리뿐만 아니라 요즘에 크래프톤, 야놀자, 스마트 스터디까지도 해외 상장이 거론되고 있어요. 네네네. 이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일단은 유행처럼 또 해외 상장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쿠팡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이제 업체들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네. 이제 좀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에 상장을 해서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좀 그런 어떤 발전이 더 되고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굉장히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네. 그 상장돼 있는 종목군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회사가 없어요. 주식을 하기에 투자하기에 좋은 회사가 뭐 배터리면 배터리, 자동차면 자동차, 화학, 조선, 철강 뭐 없는 게 없잖아요. 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산업군들이 많이 이렇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만들어 오면서 여러 회사들이 모두가 다 노력한 결과고 예전에 그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나라에서도 조금 우리나라에 상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스닥에 상장했으면 쿠팡보다 훨씬 더 많은 밸류를 받았겠죠.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좀 작은 회사들이 좀 약간 쿠팡 제2의 쿠팡이 되고 싶다 이런 네.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쿠팡에는 있고 그들에는 없는 게 있거든요. 손정이죠, 손정이. 네. 예, 손정이는 쿠팡에 본인이 지금 계속 적자를 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용감하게 투자를 했어요. 한 3조 정도까지 본인이 밀어넣고 1조 투자했는데 또 적자, 또 1조 더 해갖고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승부수를 던지고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본사도 미국에 만들어 놨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회사였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나스닥에 상장을 한 건데 마켓컬리나 뭐 어떤 다른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에 상장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런 부분들의 상장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늘 창투사 관련주들이 많이 갔거든요. 창투사 네. 관련주들도 한번 유행을 타면 좀 약간 그렇게 많이 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주 AB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아주 AB 투자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네. 이 회사는
크래프톤의 또 이제 그 지분을- 지분을 조금 갖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네. 이미 올라오고 있다가 또 마켓 컬리로 한 번 더 터졌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창투사 이 주식을 바라는 게 아니라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유행이 오면 좀 약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약간 선수들의 영역이긴 한데 약간 한번 지켜는 한번 보자. 그냥 경험상 대성창투도 한번 보여드리면 대성창투도 조금 약간 신선하게 지금 이제 시작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긴 한데요. 이 이슈가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크래프톤 관련주 그리고 야놀자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상장을 할 때 그 회사들에 관련된 회사들만 너무 집중해서 보기보다 약간 창투사 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고요. SBI 인베스트먼트 지금 이 창투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조금 약간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기술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근데 물론 이 회사들이 실적이 아예 없는 회사들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적자 회사들도 아니고요.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EPS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이번 기회에 그런 게 만약에 이거 저거 우후죽순 할 때 네. 그 관련주들이 막 이거 들썩 저거 들썩 저거 들썩 할 때 그걸 막 따라다니기보다는 약간 창투사 쪽 전반적인 것들의 어떤 걸 아우르고 있고 그런 유행이 있다면 이런 종목군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요거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좀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창투사 쪽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2의 쿠팡 찾기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시장이지만 쿠팡은 마이다스의 손정희가 배경에 있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 시장이 제2의 쿠팡을 찾아 나서고 있기는 한데 근데 네. 오히려 쿠팡 관련주들을 조정을 받았어요. 네. 이 관련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네. 그 주식의 흥망성쇠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어떤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고 지금 주식을 이제 오래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대선 때 누구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관련 주식들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막 올라가는 게 아닌 것처럼 네. 쿠팡 관련주들도 쿠팡이 그러면 상장을 딱 하고 나면 이 관련된 종목들이 다 그냥 막 큰 수익을 내면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매수를 했다가 이제 그 재료 소멸로 인해서 내려가는.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도 백신이 나와서 들어갔다가 끌려 내려오고 그 뭐 바이넥스나 이수앱지스나 이런 것들처럼 러시아 뭐 그런 어떤 백신을 네. 위탁 생산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잠깐 반응이 나왔지만 그거를 이제부터 간다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끌려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 주식의 흥망성쇠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기대감에 오르고 재료가 이제 노출이 되면 또 어떤 종목들은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이런 재료들은 이제 소멸되는 형태를 띠고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게 어떤 그런 공급이 탁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되게 세게 가는. 그게 이제 이수앱지스는 그런 서프라이즈로 갔었고 똑같은 종목인 바이넥스는 약간 가다가 다시 눌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의 흥망성쇠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동방 종목이고요. 이게 쿠팡으로 인해서 대장주로 올라왔던 종목이 이제 꺾이고 있는 거죠. 이제 흥망성쇠, 이제 쇠락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쇠락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또 여기서 또 기술적으로 또 튀어 오르거나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지는 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고 좀 주식을 보시면 좋겠고요. KCT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측면에 있고요. 뭐 쇼박스, OTT 관련주, 네, 쇼박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좀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쇼박스는 어쨌든 뭐 쿠팡으로 인해서 그렇게 크게 슈팅이 걸린 건 아니어서 일단은 좀 그런 흐름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쿠팡 관련주들 중에서도 조금 살아있는 거는 결제 관련주들은 꼭 네. 쿠팡이 아니어도 조금 앞으로도 그런 이슈들이 또 계속 있다 보니까 당장 바로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날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 다른 동방이나 KCTC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관심을 갖고 볼 필요는 있는데 다른 종목군들은 조금 이제 좀 내려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다면 조금 이제 정리하는 마인드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쿠팡 관련주들 재료가 좀 소멸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막상 쿠팡이 상장하면서 재료 소멸로 조정받는 쿠팡 관련주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누란토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수익을 안겨드리는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 오시죠. 네, 전문가님 보유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네. 그러니까 보유 이게 그 일반적인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이제 여러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네. 지금 시장이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에 있고요. 이 분위기에서 지금 FOMC 회의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시장은 조금 흔들리고 뭐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은 죽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을 조금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사실 이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어느 정도는 조금 눈도 가리고 귀도 막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걸 부각해서 굉장히 더 오버해서 얘기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장은 지금 과열이 아니에요. 예, 시장은 지금 경기가 아직 살아나서 막 이게 과열이 돼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고 뭐 그런 국채 금리를 뭐 높이는 그런 부분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막 이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예상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시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그냥 들여다보면 FOMC 회의나 파월이나 이런 연준들은 이 시장을 연착륙을 잘 시키면서 잘 끌고 올라가면서 주식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갖고 계신 주식들도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만 문제없이 낼 수 있고 또 이제 각각의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유만 다 있고 자기가 이제 그런 사연들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분야가 있다면 가지고 조금 버티면 되고요. 시장이 조금 중간에 흔들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추가 매수해서 조금 이제 또 비중을 늘리고 또 올라가서 수익이 나면 조금 현금을 빼내서 나중에 좀 내려올 시장을 좀 대비를 하고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네. 어떤 운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종목을 잘 올라가는 거를 딱 잘 찍어서 잘 맞춰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관리를 잘 하면서 잘 운영을 해나가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하나하나 그냥 오늘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LG 같은 네. 종목은 자 LG는 기존에 이제 이번 하락장에서 좀 많이 밀렸죠. 어떤 종목들도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LG 삼성 S 2차 전지주들도 그렇고 여러 종목들이 다 그랬어요. 다 이런 모습, 이런 패턴이에요. LG는 그 4월 29일 날 회사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달 동안 거래 정지가 들어가고 거래 정지가 들어간 다음에 5월 27일 날, 5월 29일 날인가? 5월 29일이죠. 그때 다시 가격이 매겨져서 다시 이제 가격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요. LG가 얼마의 그 거래 정지가 들어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때의 상황에 LG를 볼 거예요. LG와 지금 가칭 LX죠. LX 두 개로 쪼개지는데 그때 이 회사를 평상시 때 이 LG를 뜯어본 사람이 있느냐. 평상시 때는 그냥 주가 흐름은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걸 뜯어봤어요. 이 LG화학이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60조가 좀 넘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LG화학이라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 68조죠. 아마 보이실 거예요. 68조. 이 LG라는 회사의 지분을 LG가 얼마나 갖고 있을까? 네. 지금 보시면 이 회사의 LG화학의 지분을 LG가 30%를 들고 있습니다. 네, LG화학의 그 68조, 70조라고 잡았을 때 30%면 21조예요. 21조. 네, LG 하나의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LG 하나의 시가총액 15조 8천억입니다. 네, LG화학의 지분 가치만큼도 안 돼요. 가격이. 근데 이 회사가 LG화학만 갖고 있냐? LG전자 갖고 있죠. LG전자 갖고 있고 LG 상사 갖고 있죠. 네, 그리고 LG 하우시스 갖고 있죠. LG 텔레콤도 있고 LG 생활건강도 있죠. 네, 이 회사가 LG 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LG전자도 한 30% 갖고 있어요. 다른 회사들의 지분들을 다 갖고 있죠. 이런 지주회사들이 사실 어느 정도 그 지분 가치를 다 포함해서 시가총액을 형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할인을 어느 정도 받긴 해요. 한 60%, 한 40% 정도 할인을 받아서 시가총액이 보통 만들어지긴 하는데 저는 이 종목을 다 뜯어봤고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분 가치에 굉장히 적은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내일 팔지 않을 거고 내일 모레도 팔지 않을 거예요. 이미 그 거래 정지 이후에 다시 재평가를 받고 나서 그 재평가를 받았을 때 이 회사의 지분 가치를 어느 정도 여러 회사들의 지분 가치나 아니면 이 회사의 가치를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 이 회사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손절이고 뭐고 없고요. 그냥 다만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자금을 갖고 이 회사를 몇 주 정도를 가지고 내가 거래 정지를 들어갈 수 있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를 정비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이 회사가 뭐 여기서 더 밀리건 아니면 뭐 여기서 올라가건 별로 의미 없다. 거래정지 들어가기 전에 이 회사가 얼마의 거래정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를 얼마를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의 그냥 가치만 봤을 때 지금의 현재 주가의 움직임은 사실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걸 앞두고 있는 이 LG의 상황으로서는 지금 현재의 주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그 방송에 계속적으로 공개가 되겠지만 저는 이거를 5월 29일 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평가 받았을 때 그게 이제 얼마의 평가 받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걸 랜덤 박스로 한번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고요. 네,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는 이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제가 이 주식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 네, 현대차 지금 여기 밀려 내려왔죠. 쭉 밀려 내려온 거 보이시죠?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쭉 밀려 내려왔죠. 네, 기아차. 네, 기아차도 보시면 쭉 밀려 내려왔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약간 기아차가 눈에 띄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기아차뿐만 아니라 그 구형테크라든지 뭐 동원금속이라든지 이런 애플 관련된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이 지금 좀 약간 나오는 거 봐서 어떤 기대감이 아직 좀 살아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로비스는 안 밀렸어요. 예. 지금 보시면 이 정도면 안 밀린 거거든요. 이걸 갖고 있는 그 분들은 사실 이번 하락장에서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계속 밀리고 뭐 만도 이런 것들 똑같이 막 밀리는데 이 종목은 사실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한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지 않아서 사실 이렇게 뭐 크게 뭐 팔았어도 다시 살라고 보면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샀어야 됐고 그냥 시장의 어떤 큰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왜냐하면 누군가 계속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예, 누군가 계속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직 지배구조 개편이 12월 말까지 아마 그게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원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의 주식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비스 회사는요. 더 커져야만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뭘 할 때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수월해요. 제가 예전에 SK CNC하고 SK가 합병을 할 때 SK CNC를 최태원 회장이 많이 갖고 있고 나중에 SK랑 시장에서 합병을 할 거다. SK CNC의 가치를 키워서 그때 당시 SK CNC가 한 4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여기로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그때 의심했죠. 네. 그때 한 6만 원 이렇게 이제 SK CNC를 사서 좀 끌고 가야지라고 마음 먹었는데 사실 그게 움직이지 않고 글로비스처럼 이렇게 한 달만 이렇게 지루하게 움직이면 사람이 그걸 계속 의심하게 돼요. 제 생각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SK CNC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SK가 30만 원 정도에 있고 SK CNC가 한 4만 원 정도에서 시작해갖고 그 두 개를 합병한다고 할 때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 SK CNC의 가치를 키워서 합병을 해야 SK를 합병할 때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알고 있었고 그때 저는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그 SK가 어떻게 됐을까요? SK CNC가요. SK랑 합병할 때 20만 원을 넘어갔어요.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가격까지 올라갔고요. 결과적으로 해내더라고요. 예, 저는 이 글로비스도 믿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좀 키워서 그 현대차의 지배구조 어떤 그런 개편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시장에 내려가고 뭐 지금 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연말 정도 되면 투자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좀 맞는 종목이 아닌가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종공업 한번 볼게요. 네.
세종공과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 내려올 때 같이 밀렸고요. 요즘에 조금 약간 거래량이 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회사에 자회사들이 있고 자회사에 대한 상장 가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매수를 한 거고요. 수소차는 지금 전기차 부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시장을 강타하면서 좀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지만 수소차는 약간 소외됐어요. 다만 그럼 수소차는 없어지는 거냐? 수소차는 전기차하고 휘발유, 디젤 같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수소차는 대형차들 위주나 아니면 그런 걸로 분명히 키워갈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전기차 이런 것들을 키울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금 수소차에 많이 집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SK의 뭐 최태원 회장이나 뭐 현대차나 뭐 계속 만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SK그룹과 그리고 포스코 이런 부분들도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수소 산업들을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수소연료 전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시장에 눈앞에 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앞전의 흐름과 이런 기술적인 어떤 흐름들과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있고 밑으로 막 흘러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으로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식은 기다림이 있다. 항상 내가 사고 나서 바로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참을 줄 알아야 되고요. 좀 어느 정도 기다림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 클래시스 한번 볼게요. 네. 네, 클래시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재 가치가 턱없이 낮다. 예, 영업이익률이나 제가 이거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쭉 빠진 패턴은 조정 없이 그냥 V자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 이 종목을 가지고 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스라엘에서 네. 가장 먼저 백신을 가지고 집단 면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지금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회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살아나고 있는 게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죠. 네. 의류. 네, 의류. 네, 의류 쪽이 지금 굉장히 좀 괜찮게 살아나고 있어요. 백화점 이런 쪽들이 살아나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미용이잖아요. 미용. 예, 미용, 의류.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때 본인에 대한 관리의 영역 그런 부분에서도 이 기업의 가치가 지금 현저하게 굉장히 싸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좀 가치주라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이 미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회사의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좀 들고 있어 보면 기다림의 영역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요 종목 보면서 제가 하나를 좀 또 하나 본 게 있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이 클래시스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슈링크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필러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회사, 약에 대한 회사를 한번 봤거든요. 네. 거기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휴메딕스라는 종목이 좀 약간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필러가 예전에는 그 외국 제품들을 많이 썼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그러니까 휴온스라는 이 종목 자체가 약간 보톡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신규 산업으로 이제 진출을 해갖고 지금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왔어요. 근데 요즘에 메디톡스나 휴젤이나 이런 회사들이 조사를 받고 있고 뭐를 하고 있고 약간 조금 안 좋은 상황 속으로 좀 약간 들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휴온스라는 이 회사가 조금 살아나고 있지 않나라는 이 휴온스 그룹 자체가 좀 살아나고 있지 않나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휴메딕스라는 어떤 부분에서 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에스테틱 그러니까 이 피부 미용 이런 쪽으로 이 투자했던 이런 어떤 것들이 지금 효과를 이제 좀 보이고 있어요.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부과에서 상담을 하는 그 부분에서도 이제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는 건데 네. 거기에 이 휴메딕스의 제품명이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제품과 이 휴메딕스의 그 필러의 이름이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약간 눈에 보여서 제가 집에 와서 한번 찾아봤더니 네. 이 기술적으로도 지금 앞전에서 조금 들어놓고 눌러놓고 지금 다시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 미용 쪽에 좀 미용에 관련된 이런 회사들 조금 약간 관심 가질 필요 있지 않나. 클래시스, 휴메딕스 좀 약간 이 두 종목 좀 네. 약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 클래시스 소개해드리면서 휴메딕스도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네,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강서 전문가의 보유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앞으로 좋은 흐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분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한진칼 우선주
51,900원, 비중이 크시네요.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한진칼 우선주 어떻게 보시나요?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종목인데 네. 한질칼 우선주, 일단 우선주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우선주는 거래량도 별로 없고 일단 가급적이면 보통주 하세요. 보통주. 예, 보통주 하시고 우선주 지금 차트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한질칼 우선주 지금 한호가에 세주, 한주, 세주, 60한주, 한주 막 이렇게밖에 안 걸려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거래량이 5,900주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5,000주 다 사봐야 사실 크게 금액이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예, 그냥 하루 종일 거래해봐야 사실 이게 금액이 뭐 3,000주 해봐야 뭐 1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하루 종일 거래되는 게 1억, 1억 5천, 2억 미만으로 거래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 우선주가 이제 배당을 좀 더 같은 이제 우선주가 이제 보통주하고 괴리가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똑같은 돈을 배당받거나 더 많은 돈을 배당받을 때 내가 배당받고 어차피 나는 의결권 필요 없으니까 배당을 많이 받겠다라고 해서 이제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종목을 그냥 장기 투자하는 측면에서 우선주로 갖고 있겠다라는 건 말이 되는데 이제 한직할 우선주는 사실 그런 거에도 좀 적당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배당이 너무 작아요. 배당이 한 280원, 뭐 300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작고 일단 결론은 제가 보유 의견은 드릴게요. 보유 의견 드리고 왜냐하면 이미 많이 내려왔어요. 한진칼 그때 지배구조 부분 때문에 그 강성구 펀드하고 그 대한항공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앞전에 이슈가 굉장히 있었고 거기서 장기간 동안에 이제 계속 밀려 내려왔거든요. 이슈는 완전 소멸됐고 한진칼 우선주를 볼 게 아니라 이제 한진칼 보통주를 봐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중간에 어떤 급등이 나오면 좀 한진칼 우선주는 좀 정리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왕이면 대한항공 하세요. 대한항공. 한진칼은 이제 대한항공이 좀 살아나면 지금은 이미 내려와서 좀 자리를 잡고 있긴 한데요. 좀 반등이 나와주거나 하면은 이 종목 가지고 장기 투자해서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지금 좀 물려 계시니까 조금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우선주보다는 보통주를 하시는 게 좋고 우선주보다는 보통주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행이 지나간 종목들은 그때 만약에 어떤 아마 5만 원 정도에 하셨으면 그때 이제 그 강성구 펀드하고 막 이슈 있을 때 그때 이제 아마 조금 눌리고 할 때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야 되는 이유가 사라지면 더 이상 하지 말자. 여기서 이제 5만 원 정도에서 충분히 사실 수 있는 정도의 51,900원 이해되거든요. 여기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급등을 주고 요럴 때 근데 나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셨어야 됐는데 만약에 이때 사서 이렇게 끌려 내려온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급등을 주고 할 때 조금 빠져나오려고 했어야 됐고 이슈가 사라지는 종목들은 아까 그 쿠팡, 동방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흥망성쇠가 있다 주식은. 흥망성쇠가 있는데 이슈가 사라지면 그 종목을 뒤따라 들어가지 말자. 그리고 이슈가 있을 때 내가 살려고 했던 이유가 사라지면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다음부터는 좀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시되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좀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진칼 우선주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우선주보다는 보통주에 접근하자라고도 언급해 주셨어요. 꼭 대응 잘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오이솔루션이고요. 58,855원, 비중은 38%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이솔루션 5G 관련주인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오이솔루션 종목 좋죠. 네, 종목 좋고 네. KMW, 뭐 오이솔루션, 서진 시스템, 5G 관련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어요. 이게 미국에서 주파수 입찰을 했는데 그 주파수 입찰을 해서 주파수를 딴 회사가 지금 수주를 넣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감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결론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빠질 만큼 다 빠졌고요. 약간 느낌이 군대 간 남자친구 기다리는 느낌, 약간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수주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 입찰하고 그 비싼 주파수를 뭐 그냥 짬시켜 놓고 그냥 냅둘 수는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입찰은 하겠죠. 그 시기를 이제 그 인프라 법안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어떤 통신이라든지 분명히 이런 게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 지지대도 보면 매물대 뭐 밑에 다 내려왔어요. 이미 빠질 만큼 다 내려왔죠. 만약에 여기였다면 제가 매도 의견 드렸을 거예요. 어깨에서 팔자 대반등 나왔을 때 못 가고 있다. 흘러내릴 것 같다. 근데 지금 여기잖아요. 위치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냥 갖고 있어야 되고 가격이 지금 58,000원 정도 선인데 수주만 나와서 5G 뭐 유망하죠. 유망한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2차 전지도 그렇고 이 5G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들이 그
기대감만으로 많이 오른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실적을 못 찍어준다면 그 기대감이 이제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더 밑으로 이제 또 내려올 수 있는 이거 6G 기다려야 되는 또 그런 상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프라 법안 나오고 어떤 부분의 흐름을 다시 탔을 때 이 앞에 고점을 기술적으로 넘어가느냐, 내가 본전 왔을 때, 본전 가까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을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이게 성장 산업으로 갈 수 있냐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그 미국의 어떤 그런 소식을 뭐 기다려야죠. 뭐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군대 간 남자친구 언제 제대하는지 좀 약간 기다려보고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이솔루션 종목에 대해서 네, 군대 간 남친 기다리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고 보유해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하나투어고요. 59,800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종가 보니까 수익권에 계신데 일부에서도 우리 여행주 전망 좋다고 얘기를 네. 나눴었잖아요. 전문가님, 이분 수익 실현해야 될까요? 계속 보유해야 될까요? 보유입니다. 예. 보유고요. 네.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모양 이렇습니다. 지금 뭐 크게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하나투어가 예전에 이 앞전의 고점들은 면세점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또 새로 진출을 하면서 좀 약간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지금 흐름에서 이게 팔 이유가 전혀 없죠. 이걸 팔면은 다른 주식 살 게 없어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시면 흐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여행주 흐름 괜찮고 하나투어 흐름 괜찮습니다. 예전에 모두 투어에 눌려갖고 이제 흐름이 조금 못 따라가는 흐름이 하나투어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모두 투어보다 하나투어가 좀 더 모양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예, 모두 투어는 지금 횡보하면서 좀 만들어 가긴 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레벨업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하나투어가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조금 조정이 나올 때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지 않나. 예, 포트에 만약에 편입을 했다면 너무 쉽게 버리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조금 천천히 지켜보자. 이 외에 이제 참 좋은 여행,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참 좋은 여행도 네. 여행주 흐름에서 뭐 나쁘지 않고요. 이것도 뭐 보유 의견 드리고요.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은 약간 다르긴 한데 이건 여행주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한데요. 이것도 기술적으로 흐름은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하니까 조금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터파크라든지 인터파크도 지금 이게 포털 사이트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약간 여행주의 어떤 그런 여행 그런 부분으로 묶였는데요. 약간 지금 조정권에 있는 어떤 부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인터파크는 사실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게 있어서 이 종목은 좀 가급적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일단 여행주들을 조금 선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주 하더라도 모든 여행주가 옛날처럼 다 간다 이게 아니라 그 중에서 옥성만 가니까 지금 현재 흐름은 모두 투어 하나 투어가 제일 괜찮아 보이고요. 예, 그런 부분들로 지금 하나 투어 뭐 의뢰하신 분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종목에 대해서 차트 흐름이 좋기 때문에 더 보유하시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권에 계신데요. 축하드리고요. 대응 잘 하셔서 수익 더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고요. 82,3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삼성전자 흐름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삼성전자 흐름 보시면 굉장히 지루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 그 오스틴 공장 정전 때문에 한 1조 정도 매출도 날라갔고 그 전부터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뭐 우리나라 이제 뭐 가장 큰 뭐 이거 가지고 또 부자 되셨다는 또 택시 기사분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뭐 올라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국민 주식이잖아요. 이거를 뭐 이 국민 주식을 뭐 제가 감히 평가할 또 그런 위치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삼성전자 흐름은 뭐 우리나라 대장주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뭐 나쁘진 않겠지만 우선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주보다는 보통주 하자. 예, 우선주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배당을 좀 더 많이 받으시려고 하신 것 같으시긴 하신데 괴리율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올라갈 때 그만큼 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약간 시장이 상승할 때는 좀 약간 소외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우선주보다는 그러니까 오래 장기 투자하시고 그냥 배당 받으실 생각이시면 그냥 우선주가 낫고요. 시세 차익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좀 가급적 이제 삼성전자 정도는 괜찮은데 아까 이제 한진칼이나 이런 종목들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좀 약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보시고 계신 분들 가급적이면 우선주보다는 보통주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 이 종목에 대해서도 보유 의견 주셨어요. 가급적이면 우선주보다는 보통주 거래하자라고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나도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요.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텔콘 RF 제약이고요. 6,291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종가 보니까 조금 손실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텔콘 RF 제약 일단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일단 지금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보유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다 내려왔어요. 예, 그 전에 이제 뭐 얘기를 하셨으면 자르고 딴 거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었는데 일단 이미 많이 내려왔고요. 지금 이제 저가에서 좀 붙어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좀 붙어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휴머니즘 뭐 임상상상 뭐 이런 그런 어떤 특별한 돌발적인 재료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비보종 관련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돌발적인 재료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꾸준하게 이렇게 뭐 보시면 재무제표 옆에 있거든요. 보시면 실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서 내가 뭘 보여주겠다 이런 어떤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돌발적인 어떤 재료로 텔콘, LF 제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어떤 성격이 있는 종목, 각각의 종목들이 다 이제 캐릭터들이 있는데 A 프로젠 제약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그 어떤 꾸준하게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돌발적인 재료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오고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를 미리 알고 계시고요. 요게 이제 지금은 보유하되 한 번씩 줄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때 기다렸다가 무조건 나오자. 그냥 그 지금 당장 여기서 자르지 말고 보유하고 있다가 기회 주면 그때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하자.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보다는 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시장은 옥석 가리기 시장이고요. 앞으로의 시장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보여줄 수 있는 회사들 위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런 이슈들로 계속적으로 크게 가고 크게 패턴을 크게 어떤 시세를 내는 그런 시장은 지나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차 쳐다보지 마시고 BTS 보자. 새로운 추세 보자. 새로운 시장 보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하시고 조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텔콘 RF 제약에 대해서 보유 의견 주셨고요. 반등 시에 매도하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또 유행에 따라서 종목 선별을 해보자라고도 언급해 주셨어요. 꼭 대응 잘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대창솔루션이고요. 530원, 비중 3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대창솔루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창 솔루션도 네. 기술적으로 보자. 기술적으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 말씀드립니다. 재무제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 회사 시가총액 700억짜리고요. 700억짜리고 재무제표 보세요. 재무제표 보시면 뭐 특별히 뭐 서프라이즈 이런 거 없다. 그냥 이 회사는 풍력에도 묶였다가 뭐 콜드체인에도 묶였다가 약간 테마 위주로 이제 그렇게 전형적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의 캐릭터가 그래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조금 하려고 하다가 지금 눌렸는데 지금 오늘도 또 들썩하죠. 이렇게 들썩할 때 지금 530원 가지고 계시면 오늘도 거의 본전 비슷하게 한번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들썩들썩 할 때 아니면 기술적으로 매매가 자신 있다라고 하면 이거 들고선 기술적으로 매매하시면 되는데 그런 게 만약에 자신 없다고 하시면 들썩들썩 해줄 때 조금 나오자. 그리고 좀 실적 있는 종목 하자. 앞으로 추세 좀 보면서 가자. 비중도 35% 있으신데 조금 이거는 기술적으로 매매해야 되는 종목이고 선수들의 영역이고요. 이거 굉장히 지루하게 오랫동안 있다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캐릭터에 있는 성격에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을 뭐 장기 투자하거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응하시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창솔루션 대응 방법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SFA 반도체고요. 8,840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같이 대응하셨다면 벌써 수익 보셨을 텐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SFA 반도체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 네. 죽지는 않았고 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그 삼성전자가 그 미국이랑 이제 그 투자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그 밀당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이걸 하면 세금을 얼마를 깎아달라, 뭐 어디다 공장을 세면 뭘 해달라.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는 반도체 공장 좀 우리에 와서 지어달라. 뭐 이런 어떤 이슈들이 계속 있는데 그 상황 속에 지금 이 종목들이 조금 멈춰 있는 거죠.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런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회사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시가총액 1조 3천억이고요.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조금 대응할 필요가 지금 현재는 있는데 좀 이제 1파 상승, 2파 상승 이후에 3파 상승이 좀 기다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보유 의견 드리고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시간적인 기간적으로 좀 약간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조금 버텨보면서 대신에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크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8,880원이면 그렇게 8,840원이면 그렇게 많이 물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 21선 밑으로 지금 내려와서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따가 지금 보면은 시그네틱스라는 종목도 지금 다른 분께서 그 의뢰를 하신 게 있는데요. 그거하고 지금 모양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시그네틱스도 지금 얘기 나온 김에 그냥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시그네틱스도 네, 종목 상담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1,650원 매수가고요. 비중이 크세요.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같이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전문가님. 네, 시그네틱스랑 이 SF 반도체를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고 같이 움직여요. 이 시그네틱스는 영풍그룹 건데요.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를 아마 들으시면 알 거예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반도체 그런 뭐 패키징 업체인데요. SFA 반도체하고 좀 비슷한 어떤 부분의 흐름을 보이는데 SFA 반도체보다 흐름이 약해요. 보시면은 조정을 받을 때 좀 S&P 반도체보다 훨씬 더 밑으로 1파, 2파 나오고 나서 이 밑에 여기까지 내려온 거 보면 대신에 이제 저가 매수세가 붙어서 지금 반등은 좀 빠르긴 한데요. 근데 이 시그네틱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되게 어려워요. 예, 매매하기가. 난이도가 좀 높은 종목이에요. 이게 일봉으로 보면은 그냥 보시면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매매를 하고 이 봉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만약에 본다면 이 매매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반등이 21선에서 반등 나올 자리에서 반등 나와서 반등 나오는 것 같아서 따라갔더니 물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시면 21선에서 다시 한번 저감에서 들어왔는데 아침에 갭으로 떴다가 그냥 밀어버리고요. 다음 날 여기서 개파락 떨어져서 손절 쳤더니 양봉으로 올라오고 올라오나 싶었는데 다시 밀리죠. 그 다음 날 밀려서 또 개파락 떨어지더니 다시 양봉 나오고 다시 갭으로 뜬더니 그대로 밀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밑으로 확 밀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61선 근처에서 조금 저가 매수세가 붙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실전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이 봉만 봐도 와 이거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그네틱스라는 종목 자체는 이 하루하루의 흐름을 갖고 기술적으로 매매하려고 하시면 이거 절대 이기기 쉽지 않은 종목이고요. 반면에 실적도 한번 보시면 약간 실적이 SFA 반도체보다 좋지 않고 좀 적자의 흐름이잖아요. 적자의 흐름이고 기대감만으로 조금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급적이면 그 1,650원이시면은 이 종목 물론 그룹 자체는 좀 탄탄하고 한데 만약에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약간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하면 SF 반도체, 그러니까 종목을 분산 투자를 하지 말고 조금 이제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잘 집중해서 투자하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SFA 반도체가 시황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종목을 고른다 하더라도 시그네틱스보다는 SF 반도체. 예, 보시면 이게 지금 밀릴 때도 좀 덜 밀렸고 61선 여기 있잖아요. 시그네틱스는 여기까지 밀려 내려온 거거든요. 조정도 덜 받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매가 그 시그네틱스보다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잡아주면 다음날 떴다가도 크게 밀리지 않고 또 잡아주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그리고 덜 빠졌고 그리고 이제 실적도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흑자 회사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같은 종목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시그네틱스보다는 조금 이제 SF 반도체 좀 보유 의견 드리고요. 시네틱스도 지금 현재는 보유 의견 드릴게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주고 하면 크게 반등 슈팅이 나왔을 때 조금 정리하는 어떤 마인드를 갖자. 그리고 반도체 다른 종목 한번 보자. 종목 교체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진심을 다해서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